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기풍수 해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토끼 형국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토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신 이렇게 구분해서 차저선을 이렇게 토끼 형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눈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수컷과 암컷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토끼가 이렇게 돼가지고 토끼 머리, 귀가 이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가 형성이 된 게 보이시죠? 컷의 입이 이렇게 겹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태국 문양으로 이렇게 감고 돌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손 따라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목 라인이 있죠. 목 라인이 있고, 이렇게 귀가 그려지죠. 귀. 잘 드러나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골이 이렇게 돼 있죠. 골이.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골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톡 튀어나왔죠. 계곡이 생기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나눠지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 있죠. 네, 이렇게 선 따라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뒷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눈,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다 선들이 있습니다. 선 따라서 그냥 그리면 돼요. 매력이 있는 그러한 얼굴을 들이죠. 그런 식으로 어딘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죠. 여기가 이제 계곡이 있다 보니까 계곡 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냈네요. 여기가 이제 계곡인데 물이 어디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털들도 이제 다 그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짧게 올리겠습니다. 이쁘죠? 여기 손이 들어오고, 여기 주둥이 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톡 붉어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톡 붉어져 있습니다. 입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 있는 부분은 눈이 있죠. 눈 있는 부분 눈이 있죠. 이렇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살려주게 되면 사진처럼 나옵니다. 사진처럼. 그러니까 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형국이 추상적인 바위나 산 모양을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고 그런 걸 형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형국을 아직 못 보시는 분들이죠. 예. 형국을 잘 보면 그 안에 서려 있는 진짜 살아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진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끼는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겹치는 곳이 이제 태국 문양을 크게 그리면서 여기 땅이 결이 이렇게 잡히죠. 태국 문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국 문양이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수맥이 크게 갔을 때 어떤 결과 결이 만나가지고 수맥이 크게 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능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능선이 있고 계곡이 생기면서 이 태국 문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태국 문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확인해야 된다. 그랬을 때 뭐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직선으로 반드시 내려가지는 않죠. 약간 구불구불하면 내려가는데 이런 것도 이제 태국 문양, 음양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혈이 형성이 됐어도 이 안에 그러니까 명당수가 건수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보면 유심히 보게 되면 그 태국 문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를 두고 물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모여서 물 자체도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태국 문양을 그리면서 물이 모여서 이렇게 흘러나가죠. 예.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겹치기 때문에 이 겹치는 자리에 원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태국 문양을 그리면서 물이 이게 만들어져요. 수맥이 그러면서 이 물들이 모여서 아주 세밀한 물들이 모여서 계속 이제 모여지면서 나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길을 만들죠. 이게 길을 만들면서 이게 수맥이 되는 거예요. 큰 수맥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명달자리는 건수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 감고 돌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가면서 이러한 큰 어떤 아주 미세한 그러한 건수가 아니라 이제 수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들이 모여서 이제 수맥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수맥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십자맥이 딱 이제 계속 겹치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생기가 이제 강하게 분출이 되는데 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명당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이 틀린 그게 이제 명당을 형성했을 때 기가 분출되는 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이게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운이 뭉쳤다. 뭐 여기에 뭉쳤다.
뭐 어떤 건 크게 뭉쳤다. 묘가 이렇게 있으면 묘 전체에 뭐 이렇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의 기운이 이렇게 뭉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체크하다 보면은 이렇게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 뭉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 이 한쪽에 이렇게 기운이 뭉치면 이게 명당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 안에 이렇게 겹쳐 있는 맥 중에 한 기운을 이렇게 체크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맺힌 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분출되는 기운이 분출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럼 명당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작게 잡혔다는 것은 명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게 잡힌 것 주위에 무슨 그 안에 이게 시신이 이렇게 있는데, 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잡혔다? 이거는 명당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체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맥들이 이렇게 가는 것 중에 강한 기운 하나를 체크했든지, 아니면 명당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명당은 어떤 것이 명당이냐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실수하세요. 그래서 이제 건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혈이 맺히면 여기에 이제 건수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나가서 여러 개가 이제 물끼리 만나면서 수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여기 어떤 큰 맥이 하나가 이렇게 큰 혈토가 하나가 지나가는 거죠. 맥이.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지나갈 수도 있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또 여기는 좀 더 작은 것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위에 덮고 있는 혈토가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덮고 있는 그 혈토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 이 땅에 이 혈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칠 때 좁은 것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요 좁은 것에 다른 흙이 또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기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맥이 좁고 위에 그냥 일반 흙들이 이렇게 넓게 들어오면은 이 생기맥에 따라서 작은 생기맥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요 안에가 작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가 있으면은 생기맥이 이렇게 작게 겹쳐버리면은 여기에 작게 잡히죠. 그러면 이거는 명당이 아니에요. 명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 없냐? 자, 생기맥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요. 좁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가 또 생기맥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X자이기는 하지만 이게 십자맥이거든요. 이렇게 십자맥인데 여기 이제 사람이 관이 이렇게 묻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들어가요. 관에 물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맥이 이렇게 좁게 내려올 때는, 이 좁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맥이 내려올 때는, 생기맥이 내려올 때는 다른 흙과 이 흙과 다른 흙이 만나는 부분에 이질감이 있어요. 결과 결이 만나면 요 사이는 쉽게 말하면은 강하게 압축이 되면서 요 안에가 어떤 게 생기냐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생기는 거예요. 요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좁은 맥에다 만약에 시신을 이렇게 모셨다. 시신을 모셨다 그러면 이 안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일 위에 있는 흙이 중요하냐? 넓게 덮어줘야 된다는 거야. 넓게. 자, 이게 이제 시신이 여기 이제 사람을 쓰게 되면은 여기 쓰게 되면은 큰 맥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먼저 일단은 덮어줘야 돼요. 충분히 망자를 넣어서 덮어줄 수 있을 만큼의 넓이의 큰 그 생기맥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두께가 1m, 2m, 3m, 4m 두꺼울수록 좋겠죠. 그죠? 이렇게 넓게 덮어준 상태에서 크고 작은 맥들이 뭐 큰 것도 지나가고 작은 것도 지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십자로 옆으로 십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맥 안에 여러 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진짜 명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가 큰 맥이 아니고 작은 맥들이 겹친 다음에 밑에 큰 맥이 가면 이거는 100%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당의 기운이 물이 들어간다면은 50%짜리면은 한 20% 정도밖에 발복이 되지 않고요. 20%짜리는 이제 1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명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기맥의 폭을 알아야 된다. 생기맥의 폭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층층이 있을 때 이 생기맥이 그 폭 넓이가 얼마나 것들이 층층이 어떻게 겹쳐서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생기가 강하다는 것은 작은 것들이 있고 아래 큰 것이 가고 위에 작은 것들이 이렇게 가도 여기에 생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생기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건 명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되지 않냐? 여기다 쓰면 백발백중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덮어줄 수 있는 흙이 제일 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든 큰 맥이 하나가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 그 위에 제일 큰 맥이 주맥이냐? 아닙니다. 제일 위에는 덮어주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나 세 번째로 들어오는 맥이 있어요. 그 맥이 아주 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요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세 번째에 만약에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겹쳐서 지나갈 수 있는 맥이 있다면 그 맥을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작게 들어가는 게 세 번째로 들어오고 두 번째가 넓게 들어오면 두 번째를 딱 잡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피라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넓게 위에 덮어주는 이불 같은 넓게 덮어주는 생기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넓게 덮어준 생기맥에 이렇게 겹치는 생기맥이 또 하나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폭이 한 3m라고 했을 때 위에 덮어주는 이불처럼 덮어주는 것이 한 3m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했을 때 이 3m 정도 들어와 있는 생기맥이 지나가는 이 생기맥에 겹치는 것이 한 1m 정도가 이렇게 겹쳐서 또 한 2, 3m 짜리가 이렇게 겹쳤다 했을 때 이 표피에서 이렇게 넣을 때 이거를 정확히 알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맥이 딱 겹치는 곳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피가 있고 생기맥이 넓게 이렇게 지나가요. 넓게 지나가는데 십자맥이 딱 생기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겹쳐가요. 그래서 아래 맥이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피에서 한 2, 3m 정도 들어가다 보면은 2m 정도의 이 표피와 이 표피가 이 생기맥이 서로 겹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요 맥에다 심는 것이고요. 여기다 심으면은 요 위맥과 아래맥이 십자맥에 딱 걸리는 곳에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요 가장 위에 뜨는 생기, 강한 생기에 집어넣지는 못하고 두 번째 강한 생기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너무 얇게 묻히면 이 십자맥에 딱 걸려있는 정중앙에 들어가지 않고 위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기운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십자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제대로 발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발복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는 이렇게 토피층에서 생기맥이 지나가는 층, 또 아래 생기맥이 겹치는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리에다 정확하게 십자맥에다 딱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만 읽는다고 해서 여기다가 정확히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위치 몇 미터에 뭐가 어떻게 겹치는지 그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피에 처음에 딱 재보면 알죠. 위에서 딱 재보면 몇 미터에서 겹치는지를 알죠. 예, 그 겹치는 부분까지 가서 일단은 위에 생기맥이 지나가는데 최고 아래 단계까지만 딱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십자맥에 딱 걸치는 아래맥과 위에맥이 딱 겹쳐지는 그 부분을 한 40에서 50cm 정도를 파 내려간 다음에 거기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맥이 딱 십자로 딱 겹치는 곳에 청광을 해가지고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발복이 정확하게 됩니다. 발복이 아주 정확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는 생기맥이 이제 좁게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안에 넓게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을 딱 보고 위에 좁게 들어가는 맥을 이렇게 토피층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서 넓은 층 아래의 맥과 위 맥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이 땅을 쓸 때는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귀한 땅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길을 잘 나누어서 읽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청광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십자맥에 계속 겹치고 3개 이상 되면 왕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제 모시게 되면 아주 귀한 자손을 얻는다. 이렇게 십자가 겹쳤을 때는 이렇게 겹친 자리는 이렇게 이제 건수가 스며들면서 이 안에를 이렇게 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건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를 생기 있게 수기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넓게 생기맥이 지나간 아래에 작은 맥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자리에 정확히 잡아서 청광 깊이를 재고 두 맥이 딱 겹치는 곳, 두 맥이 강하게 겹치는 곳, 그곳에다가
청광을 해가지고 딱 써야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광을 실패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얻어도 제대로 발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